볼리비아는 2026년 6월 20일 토요일 50일간의 봉쇄 끝에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에보 모랄레스의 옛 정치기구와 연관된 단체들이 볼리비아 노동중앙과의 부분적 합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리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볼리비아 경찰과 군대의 자유로운 통행을 회복하고 도로를 되찾으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전히 봉쇄 중인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직 자진해서 물러설 시간은 있습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정당한 요구가 있다면 대화의 문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계속 열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봉쇄를 고집하며 파괴하거나 다른 볼리비아인을 공격하거나 위협하거나 헌법 질서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폭력적인 이들에게는 법의 모든 힘이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며 헌법과 민주주의가 국가에 부여한 모든 정당한 권한을 동원해 시민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볼리비아 국민 여러분께 우리 군대와 볼리비아 경찰이 도로를 회복하고 국민을 보호하며 정상 상태를 회복하는 일을 지켜보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안정과 평화를 추구합시다. 우리는 볼리비아를 위해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볼리비아 가정을 위해 이 일을 합니다. 정부는 비상사태는 권리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공부하며 이동하고 집에 음식을 가져다 줄 필요가 있는 이들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볼리비아 위기는 라틴 아메리카 급진 좌파의 잘 알려진 특징을 드러냅니다. 통제권을 잃게 되면 도로를 막고 경제를 마비시키며 국민의 고통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로드리고 파즈는 국가를 이용해 도로 봉쇄를 해제하고 소수 집단이 나라를 인질로 잡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도로 봉쇄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좌파는 위기를 협박으로 바꿀까요? 어떻게 한 나라가 음식, 약, 연료를 위해 비상사태까지 가는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상사태는 로드리고 파즈가 볼리비아 전역에 선포했습니다. 시위가 단순한 항의에서 벗어나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는 즉시 발효되었고 도로 봉쇄를 해제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설명은 직설적이었습니다. 볼리비아는 도로를 봉쇄하고 화물 운송을 막으며 정치적 갈등을 물자 부족으로 만드는 집단에 계속 인질로 잡혀 있을 수 없습니다. 개입은 협상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개입은 정부 청사에서 열린 공개 대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에보 모랄레스와 연계된 농촌 지역 집단들은 여전히 봉쇄 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로 코차밤바와 국가의 주요 지역에 물자를 공급하는 생산축과 연결된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봉쇄는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파스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고 달러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료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공공재정을 재정비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노동조합, 농민단체, 교사, 광부, 그리고 유머리즘과 관련된 활동가들까지 임금 인상, 물자 부족 해소, 경제정책 철회, 심지어 대통령의 사임까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이 멈춰서면서 화물이 도착하지 않았고 식료품 가격이 올랐으며 주유소는 압박을 받았고 병원들은 의약품 부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라파스에서는 식당, 슈퍼마켓,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서 그 영향이 느껴졌습니다. 피로감이 쌓였습니다. 이것은 이념적인 논쟁이 아니라 일상적인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에보 모랄레스는 이 위기의 중심에 등장하며 여전히 볼리비아 좌파의 일부를 움직이는 인물입니다. 권력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농촌 지역, 특히 차파리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위 지도자들과 자주 접촉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모랄레스는 자신이 위기를 조직했다는 것을 부인하며 봉쇄를 대중의 경제 반응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달랐습니다. 한 나라 전체가 권력 다툼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도 조기 선거를 주장하며 정치 무대에 다시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의 동맹들은 호드리고 파이스에게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드리고 파이스는 비상사태를 발동하기 전에 정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 했습니다. 금요일에 정부는 볼리비아 노동조합 중앙인 코베와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코베는 국가의 주요 노동조합 연맹입니다. 이 합의는 긴장을 완화하고 일부 시위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볼리비아 국민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며 모두가 안정 회복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리오 아르고로도 이 합의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모든 집단에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모랄레스와 가까운 농촌 단체들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고 봉쇄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상사태는 또한 몇 주간의 명백한 붕괴 조짐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국가인권옴부드맨은 봉쇄와 이주 위기 상황과 관련된 최소 14명의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 파업 기간 동안 영향을 받은 운송 노동자들도 포함됩니다. 도급차가 지나가지 못하고 약이 도착하지 않으며 식료품을 실은 트럭이 갇혀 있을 때 봉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시위가 아니라 권력 다툼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의 일상에 대한 공격이 됩니다. 경찰과 군대의 존재는 도로 봉쇄를 해제하고 압박 지점들이 계속해서 경제를 마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준비입니다. 볼리비아는 이미 인플레이션, 달러 부족, 노조 간의 갈등, 그리고 사회단체들의 압력으로 긴장된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분적인 협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봉쇄가 계속되자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실제로 파스는 방관하는 비용이 더 커지자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로를 더 오랫동안 막아두는 것은 조직된 소수가 다수의 물자 공급을 통제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볼리비아 위기는 브라질에도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리에서 압력을 만들고 경제 의제를 정치 전쟁으로 바꾸며 정부를 사방에서 공격하고 노조와 운동 단체를 봉쇄 세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볼리비아에서는 그 결과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비상사태, 물자 부족, 그리고 도시의 두려움이 그것입니다. 로드리고 파스는 몇 달 전부터 통치하고 있으며 운동과 사회주의에 연관된 좌파의 거의 20년에 가까운 지배를 끊어내야 하는 도전을 안고 있습니다. 그의 정부에 대한 반응은 볼리비아에서의 정치적 전환이 얼마나 간단하지 않은지를 보여줍니다. 유머리즘이 남긴 구조는 여전히 거리와 사회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룹이 영향력을 잃고 있다고 느낄 때도 여전히 행동으로 보여주려 합니다. 비상사태는 바로 정부가 통제권을 회복하려는 시도와 봉쇄의 힘으로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을 잃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좌파 사이의 충돌에서 발생합니다. 각 집단이 양보를 얻어내려고 애쓰는 가운데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는 분열된 정치적 갈등이 존재합니다. 볼리비아 좌파는 봉쇄를 정당한 압박으로 여기려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었습니다. 봉쇄가 국가의 순통을 조이면 정부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드리고 파스는 50일간의 소모전 줄서기, 두려움 끝에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정치 전문가입니다. 매일 진실된 정보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뉴스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 부탁드리며 마지막에 댓글 확인해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소통해보세요.